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그런 국가들 중 한 곳입니다. 실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직접 거주하는 것을 꿈꾸거나 이 작지만 아주 매혹적인 나라에서 자신들의 휴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국토 면적은 터키의 카르스 주와 거의 비슷한 약 41,0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네덜란드에는 거대 도시 이스탄불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 약 1,800만 명의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도시 중 하나로 네덜란드가 언급될 때마다 즉시 떠오르는 곳입니다. 방문객들에게 암스테르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네덜란드 여행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네덜란드는 북쪽과 서쪽으로는 북해에, 남쪽으로는 벨기에에, 그리고 동쪽으로는 독일에 각각 접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원활한 철도망 덕분에 거주자들은 자주 벨기에나 독일로 손쉽게 건너갑니다. 여러분은 암스테르담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당일 브뤼셀에서 저녁 식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네덜란드인들은 마음이 열려 있고 느긋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온 방문객들은 이 나라가 자유의 땅으로 묘사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표현의 자유부터 동성 결혼까지 네덜란드 사회는 놀라울 정도의 관용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단 커피숍에서 발견하는 것이 다른 곳의 평범한 카페와는 사뭇 다르다고 해서 놀라지는 마십시오. 한 가지 실용적인 정보는 암스테르담 외곽에서는 신용카드가 여러분의 예상만큼 널리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자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들은 편안함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놀랍도록 절제 있고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다녀온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네덜란드에서 보낸 시간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으며 맑은 공기가 가득합니다. 날씨가 조금 우중충할 수는 있어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나라입니다. 이제 네덜란드에서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탐색하여 이곳이 여러분이 집이라 부르고 싶은 곳이 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말이죠. 네덜란드 생활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바로 고용 안정성입니다. 네덜란드는 안정된 경제를 누리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경우가 드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일을 잘 해낸다면 하룻밤 사이에 실직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 구매 집안 가구 배치 또는 재정 불안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없이 일상 비용을 관리하는 등 자신감을 갖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사무실에서 일하든 재활용품을 수거하든 이 나라에서는 결코 굶주릴 일이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이점은 바로 위치입니다. 터키에 가족을 둔 사람이라면 네덜란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먼 곳보다 훨씬 더 편리합니다. 비행은 더 짧고 항공권은 더 저렴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누군가는 터키에 도착하는 데만 12시간을 쓸 수 있지만 암스테르담에서는 단 2~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네덜란드 거주자로서 당신은 비자의 번거로움 없이 유럽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치안은 범죄율이 더 높을 수 있는 미국 같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가 돋보이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인구 또한 이곳의 삶을 형성하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탄불, 앙카라 또는 이즈미르처럼 붐비는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게 네덜란드 도시들의 한결 차분한 분위기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더 적다는 것은 곧 더 적은 교통체증, 더 많은 질서, 그리고 한층 평화로운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은 보통 한두 명의 자녀만 두어 부모가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게끔 합니다. 정부 역시 교통 실업 범죄 관련 문제들을 더 적게 마주합니다. 사실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권력 균형은 사뭇 다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 반대가 아니라 종종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쪽이 바로 고용주입니다. 표준 근무 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초과 근무 시에는 반드시 공정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직업 선택의 폭 또한 넓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전문 분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나중에 다른 분야로 바꾸기로 결심한다면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본인이 싫어하는 직업을 억지로 수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노동 시스템은 또한 풍성한 혜택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당신의 네덜란드 이주를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이른바 30% 규칙을 적용하는데, 이는 당신 소득의 30%가 면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게다가 모든 정규직 근로자는 매년 최소 28일의 유급 휴가를 즐깁니다. 친구 여러분,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네덜란드에서는 사람들이 기본 생필품, 특히 육류나 유제품에 대해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가장 저렴한 브랜드만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슈퍼마켓에서든 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아마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토마토, 오이, 우유 같은 단순한 것들도 맛이 다른데 종종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던 것보다 더 신선하고 풍미가 깊습니다. 연구 결과 네덜란드 농산물이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영양가가 더 높다는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터키의 코니아 정도 크기의 나라인 네덜란드가 전 세계로 식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기술과 효율적인 농업을 통해 그들은 정말 맛이 특별한 작물들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고품질의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고 매일 그것을 실제로 즐길 때 당신은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접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분을 북돋우고 일상생활을 더 만족스럽게 느끼게 합니다. 네덜란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것은 바로 도시 계획입니다. 주거 지역들은 무작위로 뒤섞여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있어 공원에 데려가고 싶거나 혹은 그저 자연 속을 걷고 싶을 때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동네가 바로 인근에 자체적인 녹지 공간이나 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곳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모두 도심의 한 작은 공원으로 붐비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도시에서는 당신의 아이가 그네를 타려고 줄을 설 필요가 없으며 단지 상쾌한 공기를 즐기기 위해 인파에 갇히는 일도 없습니다. 공원들은 어디에나 있고 당신은 보통 걸어서 몇 분 안에 그곳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인들이 자연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택들은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고 건물들 사이에 혼란스러운 배치, 날카로운 모퉁이 또는 지나치게 좁은 길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도시들의 건축은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건물들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되어 나라의 모든 구석에 그림 같은 완벽함을 선사합니다. 질서에 관해 말하자면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전거 네트워크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도시에 살든 어디에나 전용 자전거 도로가 있으며 사람들은 당신의 상상 이상으로 자전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어 장벽에 대해 궁금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공식 언어는 물론 영어가 아닌 네덜란드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독일어가 필수인 독일이나 프랑스어가 꼭 필요한 프랑스와는 다르게 네덜란드에서는 영어만으로도 완벽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든 친구를 사귀든 혹은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하든 훌륭한 영어 실력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경찰관부터 이발사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하지만 단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날씨가 그중 하나입니다. 공기는 신선하고 맑지만 비가 정말 많이 내립니다. 때로는 여름에도 하늘이 자주 흐린데 이는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계획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맑은 날도 순식간에 비 오는 날로 변해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의 거리는 종종 그다지 붐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집에 머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숙련된 기술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구 배달새는 지붕 수리 또는 망가진 울타리 보수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곳에서 좋은 기술자를 찾기란 놀랍도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결국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고 직접 고치려고 시도합니다. 교통은 또 다른 어려운 점이며 특히 야간 근무를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밤늦게 예컨대 밤 10시나 11시경에 일이 끝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특히 암스테르담 외곽의 작은 마을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행될 때조차 교통비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버스나 트램 탑승에 4-5유로가 들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자전거를 훨씬 저렴한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부한 녹지 공간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것은 단점도 함께 가져옵니다. 곤충, 파리, 거미, 그리고 다른 작은 생명체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네덜란드 사회가 이들을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곳에 산다면 그들과 당신의 환경을 공유하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멋진 정원이 있는 집을 빌렸는데 바로 옆집 이웃이 대마초 파티를 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LGBTQ 표수 커플들이 사는 것 또한 매우 흔합니다. 질문은 만약 당신이 가족과 함께 여기로 이주한다면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비용은 최근 몇 년간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25년 현재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들의 임대료는 평범한 방 2개짜리 아파트가 1,300유로에서 1,900유로 이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과금도 비싸서 가족들은 한 달에 약 175유로에서 450유로를 내고 요금제와 사용량에 따라 수도와 인터넷에 추가로 150유로에서 200유로를 냅니다. 의료 서비스는 의무 보험을 요구하며 이는 1인당 매달 약 120유로가 듭니다. 그리고 임대료, 공과금, 식료품, 교통비, 가끔의 외식 등 모든 지출을 합산하면 2인 가족은 한 달에 2,500유로 이상을 쉽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2,500유로보다 약간 낮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곳에서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면 신중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미국 시민의 경우 표준 입국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90일 방문에 한 해 비자 없이 네덜란드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획된 출국일 이후로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국경 직원은 빈 페이지가 2장 있는 여권과 체류 기간 동안의 재정수단 증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자금이나 후원을 통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할 계획이라면 거주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EU나 EA 국가 혹은 스위스에서 오는 여행객의 경우 입국 절차는 한결 더 간단합니다. 당신은 유효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며 별도의 추가 허가 없이 최대 3개월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만약 일학업 또는 가족과 함께하기 같은 이유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주소를 등록하고 충분한 자금으로 고용되었거나 공부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